그때 마침 저희 앞을 지나가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.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무언가 본인이 잘못해서 잡으러 온 군인인 줄 알았답니다. 훈련 중에 보통 이제 택시를 탈 일이 없잖아요. 60 아니면은 어디 다쳐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거나 이제 뭐 그렇게 가는데 택시를 탄 썰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19년도에 17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. 17사단이라고 하면 꿈의 17사단이라고도 하면서 많이 편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개편 부대라서 인원을 축소시키는 게 목적인 부대였습니다. 하필 군번도 꼬여서 선임들은 엄청 많은데 후임은 군생활 내내 한 명이었습니다. 인원을 축소시키는 것 때문에 후임이 잘 안 들어온 거지. 하필 코로나도 겹쳐서 휴가도 못 나갔습니다. 이미 전역을 한 상태이지만 돌이켜보면 제 기준으로는 엄청 꼬인 군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때는 11월 말주 훈련이었습니다. 말주 훈련은 공격과 방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 소대는 공격이라서 공격 진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말주 훈련이라면은 이제 장비에 이제 뭘 끼고 이제 훈련하는 거죠. 쏘면 이제 삐비비 울리고 생각보다 이제 빡센 훈련이에요. 유격 훈련이랑 비슷하게. 저녁쯤 시간이었기 때문에 산길이 굉장히 어둡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격 진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도착하는 루트는 중대장급 간부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사람을 놓치면 큰일인 상황이었습니다. 선임 한 명이 제일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앞사람이 빨리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 선임과 저는 고된 훈련으로 녹초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했고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고된 상황은 마찬가지였겠지.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녁에 어두울 때 이제 행군을 하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.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앞사람 그 뒤꿈치만 보고 이제 가게 되는데 한 번 정신 좀 삐끗하면은 놓칠 수도 있거든. 뭐가 됐든 간에 길을 모르는 저희는 결국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. 멘붕이 온 저희는 딱 하나 생각했습니다. 공격 진지에는 불이 켜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밝은 뭔가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. 그래서 저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저희 나름대로 길을 찾아갔습니다. 거기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. 그렇게 저 멀리 보이는 불빛에 겨우겨우 도착하니 그 불빛의 정체는 민가였습니다. 그러니까 훈련 루트를 벗어나서 아예 민가로 들어가 버린 거야. 그것도 시골집 같이 띄엄띄엄 있는 민가가 아니라 주택가였습니다. 생각보다 뭐 아파트라던가 그런 게 좀 있었나 봐. 거기서 2차 멘붕이 왔습니다.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선임이 일단 소대장님에게 보고부터 하자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부대는 훈련 중이었고 휴대폰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. 뭐 훈련 중에 휴대폰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. 어디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. 소대장 번호도 외우지 못했고 연락수단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때 제가 휴가 복귀날 깜빡 잊고 안 낸 출타장병 심득상이라고 있나봐요.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찾아보니까 어떤 이제 수첩 같은 거에 출타 장병이 뭐 지켜야 하는 이제 부분이라던가 어떤 연락처 같은 게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휴가를 복귀하면 무조건 그 심득사항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 주머니에 자기도 이제 깜빡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. 번호는 얻었지만 다만 연락 수단을 구해야 했습니다. 번호만 있어서 어디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. 그때 마침 저희 앞을 지나가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. 그 당시 저희 차림은 방탄모에 방탄조끼에 위장을 한 상태였고 완전 분장으로 본 거잖아. 솔직히 말하면 민간인은.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무언가 본인이 잘못해서 잡으러 온 군인인 줄 알았답니다. 식겁할 수밖에 없지.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이 갑니다. 아무튼 그 착한 아주머니께 휴대폰을 잠시 빌려서 소대장에게 연락을 하고 훈련장 주변 건물까지 30분 내로 오면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들었습니다. 왜냐면 이제 본인들도 훈련 중이기 때문에 어디 따로 멀리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. 그래서 거기까지 30분 내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겨우겨우 팔로를 찾은 저희는 그 건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도저히 걸어서 30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리였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민간 쪽으로 왔고 그 훈련하고 있었던 분들도 자기 그 행군하는 곳으로 쭉 계속 갔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30분 안에 가기가 힘든 거지. 소대장한테 도저히 시간에 못 맞추겠다고 말했고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아들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택시를 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지갑을 꺼내시더니 저희에게 10,000원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. 솔직히 흔들리지? 깜짝 놀란 저희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그 계좌번호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. 그러니까 솔깃한 거지. 택시 타고 가는 거에 있어서 감동받은 저희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차림으로 말입니다. 택시기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셨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흔쾌히 태워주셨습니다. 그 택시기사님도 얼마나 황당했어. 분장을 한 군인 2명이 저희 길 잃어버렸는데요 어디까지 가주시면 안 돼요.
아무튼간에 그렇게 무사히 훈련장으로 복귀를 했고 무사히 훈련도 잘 마쳤습니다. 그때 저희를 데리러 왔던 중대장님의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. 그리고 당시에 친절하게 도와주셨던 아주머니 택시 기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놀라움을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. 어디 가서 이 썰을 자신있게 말은 못했지만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가끔 단독군장이라던가 이제 간략하게 하고 외부 촬영을 많이 하진 않지만 어쩌다가 하잖아요.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이 안 올 시간에 가서 짧게 찍고 오거든. 왜냐면은 혹여라도 이제 일반 분들께서 보셨을 때 좀 깜짝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이제 잘 안 찍고 하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머니나 이제 택시 기사님이 엄청 이제 놀랐겠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됐든 이제 택시를 타고 잘 복귀를 한 썰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. 흔치 않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.